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일제히 시작됩니다. 투표는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까지 일반인 투표로 이어지고 이후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로 마무리됩니다. 한국 대선 개표는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되며 오전 8시 정도면 당선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오늘 저녁 5시부터 한국 대선 특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현황, 그리고 차지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수입 금지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금수 조처 동창 여부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를 실행할 경우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폭격으로 발이 묶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적 통로가 열렸습니다. 5개 도시의 임시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건물을 신축 보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2주년을 맞아 연설할 예정입니다. 높은 가솔린 가격 등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에리카 세드 LA 시장의 서명으로 LA시 전역의 177마일에 걸친 구간에 속도 제한이 다음 달부터 5마일씩 줄어듭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전국 영양의 달을 맞아 3월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LA 총경사관은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을 가나라는 LA 제10지구에 한인 200킴 보좌관이 영입됐습니다. 한인사회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리그 1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팀은 5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샌안토니오 스펄스와의 경기에서 110대 117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온화한 날씨로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날이 밝았습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표현 저희가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전국의 1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어 확진 격리자 투표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후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30분이면 모든 투표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될지 여부는 LA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나 9시 정도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희 모닝뉴스 시간에 제20대 한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거의 확실시된 당선자를 보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외선거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사전투표는 3월 4일, 5일 이틀간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 속에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온 양강 대선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 직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마지막 한 표라도 끌어모으기 위한 유세전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심판을 외쳐온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로 끝까지 이어진 가운데 선거일 직전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판세여서 유권자들의 최종 표심이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라는 초대형 사고의 파급력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윤곽은 들으신 대로 LA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경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각급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던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도 함께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한다면 전국 251개 개표소 가운데 일부에서는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경에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서 개표를 진행합니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벽 4시경에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첫 개표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 선관위의 전망입니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서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또 선상투표, 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이 같은 절차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일 아침 8시경에는 당선이 윤곽에 나올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한 군데라도 더 찾아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라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9곳을 돌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막판 선거 판세를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표, 두 표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절박함을 담아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간곡하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를 여러분들 손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접경 지역에선 평화와 안보를, 직장인들에게 주 4.5일제 정시 퇴근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보단 국민 통합 정부를 앞세우고 대선 과정의 갈등도 치유하겠다며 중도층 결심도 유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무능, 무지,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남의 뒤나 열심히 파는 이런 과거로 퇴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맞습니다. 절단납니다. 촛불 집회의 현장, 청계광장에서의 마지막 연설은 민주주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청계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촛불의 힘으로 역사를 다시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홍익대앞 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로 선거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 윤석열을 키워주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건 국민이라며 압도적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보다 정파 이익만 따진다. 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부패 몸통이라고 비판했고 이 후보의 경제 부흥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경제 역시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강성노조를 예로 들며 불법은 엄단하겠다, 부패도 엄벌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고 법치가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서울시청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정까지 건대입구역과 강남역을 찾아 청년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서울의 대학가를 누비며 막판 청년 세대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덜 나쁜 후보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낼 자신에게 소신의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려대 앞에서 대학가 집중 유세를 시작한 심 후보는 누구는 부모님 백을 쓰고 누구는 쓰리잡을 뛰는 건 35년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불평등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주체 역시 강자인 거대 양당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선 자신뿐이라며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막판까지 이어진 거대 양당의 청년, 성별, 갈등 논쟁을 겨냥해 유일한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진정한 성평등의 미래를 뚫어내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내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막판에 페미니즘, 휴머니즘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성평등 공약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대와 신촌, 마지막 홍대까지 피날레 유세 일정을 대학가로 가득 채운 심상정 후보는 미래 세대를 향해 미래 정치에 대한 소신 투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은 정치 교체를, 야당은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이런 구호는 있었지만 어떤 고민과 시대 정신을 담은 건지, 그래서 그 구호대로 하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지 후보들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비호감 대선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듯이 의욕과 공방이 넘쳐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여야는 각가지 공세전에 집중했고 선거 이후 통합을 얘기했지만 누가 되든 이 숙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선 하루 전날 민주당은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 삼아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김만배 씨의 육성으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꺼냈습니다. 이 후보의 과거 시장 시절 수행비서가 2020년 지인과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있다고 했다는 JTBC 보도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재판 거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조차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서로를 향한 이런 공세, 대선 기간 내내 반복됐습니다. 과거 대선에선 승부가 갈렸을 법한 시기까지도 초박빙이 이어지자 후보들도 진영 결집을 위해 상대를 향한 거친 표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주술사들에게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우리 모두가 샤머니즘의 희생자가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서로 간 공세는 극심한 진영 대치를 낳았습니다. 승자가 누가 되든 이 대결 구도를 풀어야 국정 운영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상대를 거칠게 겨냥했던 후보들도 통합을 얘기하긴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정부가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선 직후 다시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직행한다는 정치 스케줄까지 있어 통합의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지 누가 당선인이 되든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저희 라디오서울 방송은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 한국 대선 특별방송을 진행합니다. 특별방송은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 대북문제 전망,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뉴스부터 사실상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 뉴스로 마치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특별방송 1부에서는 오늘의 미국 강혜신 진행자가 한국 대통령 선거가 한미관계, 대북관계에 미친 영향, 미국 정치권이 한국 선거를 보는 시각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특별방송 2부에서는 이브닝 뉴스의 임승찬, 김미애 앵커,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사살롱의 이서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한국 투표 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초청 패널과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저희 모닝뉴스도 내일은 아침 7시가 아닌 내일 오전 6시부터 특별방송으로 편성돼 6시부터 9시까지 한국 대선 결과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 대북관계, 미주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국 전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내일 오전 8시쯤이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모닝뉴스에서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선 특별방송은 저희 라디오서울 AM 1650과 보는 라디오, 이 라디오서울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한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지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3월 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은 조금 떨어져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느는 곳도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낮 기온도 70도를 넘어서면서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3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6도, 해안 지역은 66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 낮 최고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지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고 공식 발표 예정이 LA 시간으로 7시 45분이었습니다. 보통 시정연설, 국정연설 모두 다 시간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5분, 10분 정도 되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8시 21분 지나는 상황까지 백악관에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시간으로 7시 45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 아직 발표는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럽 동맹국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수입 금지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입 금지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석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유럽 동맹국과도 협의를 거쳤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과 전 세계의 가솔린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는 자유를 위한 대가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초강력 조처로 분류되는 원유 수입 금지를 저울질해 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입니다. 또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유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8%가량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시 대체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제재 완화, 핵 합의 타결 시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중동의 원유 증산, 미국의 자체 원유 증산 등을 검토해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정부 간의 이례적인 회동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야권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향한 의지를 지금 오늘 아침부터 바로바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 에너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측이 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YTN이 분석해봤습니다. 유럽 국가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논의했던 미국이 단독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제재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Well,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by the president abou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and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and also with our counterparts and partners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거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필요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제재에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인 것으로 일부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도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Deal another powerful blow to Putin's war machine. This is a move that has strong bipartisan support in the Congress and I believe in the country. Americans have rallied to support the Ukrainian people and made it clear we will not be part of subsidizing Putin's war. We made this decision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Europe, because a united response to Putin's aggression has been my overriding focus, to keep all NATO and all of the EU and our allies totally united. We're moving forward with this ban, understanding that many of our European allies and partners may not be in a position to join us. The United States produces far more oil domestically than all the European countries combined. In fact, we're a net exporter of energy. So we can take this step when others cannot. But we're working closely with Europe and our partners to develop a long-term strategy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as well. Our teams are actively discussing how to make this happen, and today we remain united
We remain united in our purpose to keep pressure mounting on Putin and his war machine. This is a step that we're taking to inflict further pain on Putin, but there will be cost as well here in the United States. I said I would level with the American people from the beginning. And when I first spoke to this, I said defending freedom is going to cost. It's going to cost us as well in the United States. Republicans and Democrats understand t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alike have been clear that we must do this.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시간에 영국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겠죠.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직접 연설하고 있습니다. Germany to Finland to the Netherlands. We're working that out. We're also providing humanitarian support.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저희가 뉴스 전에 마무리가 되면 정리해서 뉴스 끝나기 전에 보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도 곧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행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정책 개발 등을 하게 됩니다. 또 국무부는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법을 동맹국과 연결하는 방안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중앙은행 설립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의 금융 제재에 맞서 가상화폐를 회피 경로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수미 등지에서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앞서서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추진됐지만 공격이 재개되면서 무산된 바 있지만 이날은 드디어 실제로 대피가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까지 723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리나 베레슈크 부총리는 이날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국경에서 32km 떨어진 수미시에서 인근 폴타바시 중심에 이르는 노선을 따라 12시간 동안 러시아군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미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주민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키이프 인근 도시 이르핀에서도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통한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미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진 것으로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밤 적국 항공기가 아파트에 악랄한 공격을 퍼붓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미는 러시아 국경에서 가깝고 최근 며칠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동쪽 체르니후에서 지뢰가 폭발해 6명이 사상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 위를 지나가던 중 지뢰가 폭발해 어른 3명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지뢰는 러시아군이 설치한 것이며 개전 이후 지뢰 폭발로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르니후는 키예프로 향하는 수도로 향하는 간선도로가 지나는 곳으로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 이곳을 사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측에 냉전 시대의 평화적 공존 체제로 돌아가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 국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때와 같은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과 진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두 나라 간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가치와 이상에 대해 차이가 있었지만 냉전 시대에서 작동했던 평화적인 공존 원칙을 기억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국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제재 동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철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자리가 생기죠.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고 이케아 철수날 엄청난 러시아인들이 이케아 매장에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빈자리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나 자금, 법적 면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게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한 기업은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와 컴퓨터 제조사 HP, 델을 비롯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광범위한 제재 이후 러시아 사업을 재검토한 뒤 이같이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철수 대열에 동참할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자 서방 브랜드와 중국 라이벌이 1위 자리를 다투는 곳이기도 합니다. 샤오미,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2위 업체입니다. 1위 삼성, 3위 애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애플과 삼성이 빈 자리를 지금 샤오미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노버, 컴퓨터 판매 업체입니다. HP, 델 등이 철수하면서 레노버 중국 업체가 노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5G 계약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있던 에릭슨 떠나가자 화웨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등은 러시아와 그의 동맹국 벨라루스를 상대로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나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금융업체들이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연례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오후 5시 세크라멘토에서 하는 연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연설에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낙관적인 메시지 전달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에 따른 마스크 적용 의무화와 락다운, 산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 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교적 쉬운 선거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높은 가솔린 가격,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캘리포니아주가 부과하고 있는 가솔린 세금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흑자가 많이 나면서 서민들에게 과연 텍스 리턴을 얼마큼까지 해줄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직전에 있었던 2년 전 시정연설에서는 전체 연설을 노숙자 이슈에 집중했고 불확실한 리콜 선거에 직면했던 지난해에는 텅 빈 다저 스테디움에서 팬데믹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주정연설을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의 연설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5 5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아침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이 $5 51.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솔린 가격은 64.4센트가 인상돼서 오렌지 카운티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생산과 공급망 부족으로 당분간 가솔린 가격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정부가 연안에서 오일 생산을 다시 시작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엑슨모빌이 제안한 카운티 연안의 오일 재생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엑슨모빌이 지난 2015년 기름 유출 사고 이전에 진행했던 오일 생산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밝혔지만 산타바바라 카운티 정부가 이 오일 재생산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5년 원유 시추 작업 중 파이프라인이 파열되면서 14만 갤런 이상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돼 리퓨지오 해변 등이 큰 타격을 입었던 바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리되는 규탄 결의안에는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투자를 중단할 것과 국제적인 각종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LA 시의회 결의안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국가를 비롯해 여전히 러시아와 수출입 같은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LA 시의회가 통과시킨 로컬 도로 구간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제 LA시 전체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5마일에서 많게는 10마일까지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LA 거주 주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로컬, 주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로컬 차원에서 도로 내 제한 속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카세티 시장과 LA 시의회는 프리드만 주 하원 의원과 조례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했고 조례안은 특별히 LA 지역 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인구 밀집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등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LA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비전 제로 정책과 마찬가지로 도시 내 차량 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각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이 새 조례안 통과와 함께 LAPD에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돼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빠르면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출국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침해야 한다는 것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 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외 입국자 관리 지침을 이같이 변경하고 확정 발표 날 개정으로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7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종 완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이 밖에 타운 내 주요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임 김영환 LA 총영사가 10일 부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일 박경재 전 LA 총영사가 조기 귀임하면서 지난 1월 초 김영환 외교안보 정책관이 LA 총영사직에 임명되었으나 그동안 부임이 미뤄져 왔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10일 LA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이튿날인 11월 로즈데일 묘지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묘지참배 이후에는 대한인국민회, LA 한인회, LA 민주평통 등 주요 동포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일 오후에는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해 한국전 참정용사 기념비 환화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환 신임 총영사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한 뒤 버지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외무고시 27회로 1993년 외교부에 입부해 미국, 이라크, 중국에서 공관근무를 하고 평화체제 과장, 조정기획관, 외교안보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오는 9일 오전 11시 알렉스 차 변호사를 초청해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노인권리 보호에 대한 특강을 실시합니다. 오랜 기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온 알렉스 차 변호사는 이날 자동차 사고와 도로보행 시 발생하는 노인들의 돌발 사고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나는 노년운전에 대한 주의할 점 등 도움말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크가 남가주 세리토스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7일 소프트 오픈한 세리토스 지점은 오픈뱅크의 10번째 지점으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 지점은 총 2,850 스퀘어피트 규모로 세리토스 지역의 중심도로인 파이오니어 블루바드와 사우스 스트릿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의 대형 쇼핑몰과 한인 음식점들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한인과 타인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오픈뱅크 세리토스 지점을 맡은 웨인베 지점장은 10년이 넘게 한인은행과 주류은행에서 풍부한 은행 경력을 쌓은 대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민김 오픈뱅크 행장은 늘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 지역에서도 나눔과 기부,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오늘까지 선수 노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선수 노조와 사무국이 오늘 합의를 하게 된다면 개막전 취소 없이 162경기 모두 정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수들 솔깃하죠. 연봉 그대로 보존되고 그리고 정규 시즌도 그대로 162경기 모두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거 모두 감수한다라고 선수 노조가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돈도 돈인데 FA 자격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1년 더 늦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내년 시즌 후 F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소 시즌이 되면 이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광현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친정팀인 SSG 랜더스로 복귀합니다. 기존 최고액인 이대호와 나성범보다 1억 원이 많은 151억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007년 SK에 입단한 김광현 선수는 SK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대한민국 대표로 왼손 에이스입니다. 국내에서 통산 136승, 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10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귀국 후에 거취를 고민하던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리그 개막이 불투명이자 이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 에런 로저스가 지금 방금 전입니다. 방금 전 은퇴하지 않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으로 다음 시즌에 만나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런 로저스에 대한 은퇴설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일단 슈퍼볼에 한 번 더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을 상대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FA컵 경기에서 부진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맹활약을 펼치면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청소년들의 합창 공연과 함께 시작된 에버턴전. 토트넘은 전반 13분 세세뇽의 강력한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이어지며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3분 뒤 이번엔 손흥민이 직접 에버턴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쿨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연결하며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시즌 12호 골입니다. 손흥민은 슛 세레머니를 펼치며 자신에게 쏟아진 호평과 야유를 한순간에 잠재웠습니다. 세리머니 도중 날아온 물병도 직접 치운 뒤 엄지를 들어올리며 재치 있게 응수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단짝 해리케인도 2골을 뽑아내며 소나기골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5대0으로 크게 앞선 후반 21분 홈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교체됐습니다. 에버턴을 대파한 토트넘은 4위 아스널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해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도 되살렸습니다. To have this ambition, and I think this could be our Champions League, our Premier League title if we are able to reach the fourth place. 손흥민은 이번 주말 맨유전에서 다시 골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저희 라디오서울 보도국이 마련하는 한국 대선 특별 개표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